안녕하세요, 워커비의 글 읽기입니다. 이번 글은 이코노미 조선의 1등 사업 모델 살짝 비틀었더니 잘나가네 라는 송현 기자님의 기사입니다. 최근 10대, 20대 열광적인 지지를 받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바로 스푼 라디오인데요. 일반인 DJ가 라디오 채널을 열면 그 채널로 청취자들이 접속해서 방송으로 소통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이 아닌 음성만 제공하고 있는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인데요. 라디오계의 유튜브이자 아프리카TV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유튜브라는 서비스에서 영상만 없앤 건데요. 오히려 기존 서비스보다 좀 더 후퇴한 감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장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난해 누적 다운로드 수가 570만 건이고요. MAU, 월 순수 방문자 수만 출시 2년 만에 25배 성장한 124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룻밤에 라디오 방송이 총 2만 6천 개씩 개설된다고 하니까요. 엄청나게 큰 세계가 된 것이죠. 자, 근데 이런 비슷한 서비스도 있지 않았습니까? 팟캐스트가 바로 그런 서비스였는데, 팟캐스트와 다른 점은 바로 이겁니다. 팟캐스트에서는 정치 시사 컨텐츠가 주로 집중되었고 상위 랭킹 방송에 올라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전 팟캐스트들은 좀 더 가르치거나 교육하는 데 집중되었다면 이 스푼 라디오 같은 경우는 10대, 20대 중심의 어떤 놀이 개념으로 서비스가 진화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팟캐스트는 어떤 정시의 어떤 구호를 가지고 등장하는 것과 달리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방송에 참여했다가 실제로 방송을 개설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도내라는 걸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참여하고 있는 방송, 내가 들어가 있는 이 방송방에서 DJ에게 이제 스푼이라는 화폐로 후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기존에 있는 서비스를 약간 비틀어서 또 성공한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당근마켓입니다. 이 당근마켓은 당신 근처의 마켓의 줄임말로 최대 6km 이내의 이용자들끼리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 경계를 넘어선 다른 동네에 마켓의 상품이 조회 자체가 안 되는데요. 자, 이 마켓 같은 경우는 역시 중고나라가 1등 업체였죠. 1등 서비스였죠. 그런데 이제 이런 중고나라에서는 평화로운 중고나라, 중고로운 평화나라라고 불릴 만큼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사기 행위, 신뢰가 떨어지는 관계들이 많이 발생되기도 했고 사례로도 많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당근마켓은 범위 자체를 확 줄이는 거죠. 거래 가능의 범위를 확 줄여서 나의 이웃 사촌과 거래를 하기 때문에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 좀 더 많이 보완이 됐다라는 것이죠. 6km 이내에 있는 사람한테 판매를 하는데 팔고 도망간다? 서울과 부산 간의 판매에는 사기 위험성이 매우 높은 반면에 인근 동네에 있는 사람들과 주민들과 거래를 하게 되면 쉽게 사기를 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KTX 타고 부산까지 가서 잡을 수는 없지만 이 인근 동네라면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는 확신도 있고, 역시 판매자 마찬가지로 사기치고 도망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이 6km 이내라면. 단순히 신뢰뿐만 아니라 실제 프로그램으로도 보완하고 있는데요. 사기 방지 자동화 프로그램이라는 기술을 추가해서 게시물마다 가품 여부를 놓고 투표가 진행되는데 일정 기준 이상의 표를 얻게 되면 해당 게시물은 자동으로 내려가게 된답니다. 이 횟수가 많은 이용자들의 등급은 자동으로 떨어지고 게시글의 노출 순위가 내려가기 때문에 진품을 올리게 되고 이 거래 자체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시장의 반응 역시 뜨겁습니다. 출시 3년 만에 누적 다운로드는 500만 건이고요. 월 순수 방문자 수 MAU는 2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류 시간이라는 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월 체류 시간이 1인당 264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위해 탐색하고 계속 이 안에서 머물게 되는 시간이라는 건데, 웬만해서 자기가 찾는 상품이 없거나 혹은 다 찾아버리면 나가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요. 끊임없이 스크롤을 내려가면서 또 살만한 게 뭐가 있나 계속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이 중고마켓하고 일반 쿠팡, 티몬, UMF처럼 일반 온라인 마켓하고 다른 점은 내가 무엇을 사겠다라고 해서 들어가는 거는 일반 온라인 마켓이고, 이 중고마켓 같은 경우는 오늘 뭐가 올라왔나? 뭘 사볼까? 하면서 이제 탐색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월 평균 앱 실행 횟수도 809회를 기록하면서 위메프 758회, 티몬 652회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이리얼 트립이라는 서비스 들어보셨나요? 이 역시도 시장을 과점하고 있던, 시장을 영위하고 있던, 시장을 선점하고 있던 경쟁자의 특정 부분을 비틀어서 성공한 서비스인데,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가이드들, 여행사에 고용된 가이드들의 프로그램에 맞춰서 여행을 다녔잖아요. 반면에 이런 마이리얼 트립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상품을 현지의 가이드, 현지인만 할 수 있는 어떤 상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가령 독일 베를린으로 떠난다라고 하면 이 한국에서 베를린으로 유학 간 미술 전공 대학원생한테 베를린 박물관 투어를 듣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패키지 여행이 점점 줄어들고 자유여행이 늘어나면서 자유여행자들 안에서도 패키지는 참여하기 싫지만 어떤 가이드의 그런 여행 지식, 현지 체험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하고자 하는 데서 탄생한 건데요. 이런 이색적인 여행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지난해 거래액만 1,300억 원, 1월 거래액은 220억 원이나 될 만큼 상당히 마켓 규모가 커졌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어떤 1등 기업을 따라잡기, 벤치마킹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따라가는 데 급급했는데요. 오늘 소개드린 이런 서비스들은 사실 1등 서비스, 압도적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그 서비스들의 약점을 틀어서 또 다른 새로운 마켓을 만들어낸 경우거든요. 어떤 서비스를, 어떤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1등 기업을 따라가는 것도 좋겠지만 1등 기업이 할 수 없는 영역을 새로 파고들어서 마켓을 만들고 키워나가는 것도 새로운 접근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워커비의 글읽기였습니다.